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여행 영어 회화를 맡게 된 정진주라고 합니다. 정진주 그러면 이제 이니셜이 JJJ거든요. 그래서 저를 그냥 just call me JJ. 그래서 JJ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저는 영어는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English class 이 타이틀을 JJ의 Fun English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어는 쉽다, 영어는 재밌다. English is easy and English is fun. 이게 저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좀 더 막 뇌도 위축되고 마음도 위축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랑 여행 영어 회화를 이제 떠나보실 텐데 그럼 여러분들 여행은 대부분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을 무척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여행을 이제 국내 여행이라도 이제 차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마음이 막 파닥파닥 뛰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유럽 여행을 혼자서도 이제 갔었고 또 2달 반 동안 이제 유럽하고 이제 캐나다를 이렇게 돌면서 이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그런 기억들하고 추억들 그리고 영어 표현들을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영어 클래스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여행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 굉장히 다양한 말이 있어요. tour도 있고요, trip도 있고요, 또는 journey도 있고요, 또 travel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런 말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말부터 먼저 해드리고 저희가 차차 공항에서의 씬,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의 씬, 여행지에서의 씬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rip 한번 볼게요. trip. trip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아마 가장 쉽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근데 trip, travel, tour, journey 이렇게 봤을 때 trip 같은 거는 약간 짧은 방문, 짧은 여행, 방문 이런 것들을 이제 trip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해서 볼게요. road trip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road trip. 예. road란 말이 여러분 R 발음 되게 불편하시죠? 한국 사람들이 하기는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혀를 안으로 말아 넣어서 입천장에 닿지 않게 해서 roa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load 이렇게 하면은 이게 쌓다, 적재하다라는 다른 뜻이 돼 버리니까요. 발음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road trip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동차로 이렇게 길 따라서 하는 장거리 여행들 같은 거를 road trip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진 않은데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영토가 넓잖아요. 국토가. 그래서 road trip 여행이 많이 있습니다. 자, 또 보면요. 여기 앞에 봤는데 business trip 그렇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business trip. 네, 비즈니스 그러면 사업이고 이제 트립은 여행인데 출장 간다 그러죠? 사업상의 출장 이게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같이 나온 게 field trip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해볼게요. field trip. field라는 말은요, 어떤 분야라는 뜻도 있고요, 들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으로 나가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풍이죠. 소풍의 개념이 이건데, 소풍 피크닉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맞아요. 피크닉도 소풍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친구들과 또는 가족끼리 이제 놀러 나가는 거,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가는 거는 이런 거는 피크닉 소풍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학교에서 또는 과에서 이제 어디 이제 좀 공적으로 가는 이런 소풍들은 field trip이라고 합니다. 피크닉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 field trip이라고 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는 travel이 나왔네요. travel tip. travel 할 때는 이거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트래블 쪽에 넣었어야 되는데, 네, travel 그러면 이제 여행하던데, 네, 여행할 시에 어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행 시에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travel 팁이라고 그러는데요. trip 팁이라고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뭔가 tour 팁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travel 팁이라고 해야지 그게 정말 맞아 영어에서 저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여행 시에 정말 우리가 유용하게 알 수 있는 팁 같은 거가 이제 travel 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탈리아 가면은 로마 바티칸 그 교회 있잖아요. 그 안에는요 반바지나 나시 차림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요 그냥 그거는 예비 상식 없이 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못 들어가니까 그분들도 1년 뭐 일생에 한 번 오신 분도 있고 또는 젊은 날에 한 번 오시는 건데 여기를 못 보고 간다니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반바지 나시는 경우에 앞에서 무슨 보자기 같은 걸 팝니다. 명화가 이제 프린트된 그런 보자기를 파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두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행지에 대해서 팁을 먼저 알 수 있다면 그분들이 아마 좀 긴 바지에다가 반팔 정도 입고 왔었겠죠? 이런 것들을 트래블 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 하나 그다음에 트래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요. 트래블은 트립보다는 좀 더 긴 여행 또는 장거리 이동을 트래블이라고 합니다. 트래블 그러면요 여행하다라는 동사도 있죠. 그래서 I like to travel 이렇게 하죠. I like to trip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trip은 그러면 동사가 없나요? trip도 동사 말이 있어요. trip은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명사일 때는 여행이라는 뜻이고요. 자, travel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 캐나다로 지금 여행 갈 계획을 짜고 있어. 그럴 때 같이 볼게요. I am planning to travel to Canada. 다시요. I'm planning to travel to Canad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캐나다로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가죠? 대부분? 네, 이제 좀 동디십이 강하신 분은 그냥 인터넷에서 표를 예매해서 이제 백팩 트립으로 이제 배낭여행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대부분 이제 심장이 이제 혼자 가려면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행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변의 여행사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우신데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여행사들이 다시 빨리 회복되고 저희가 여기저기 같이 여행 가고 같이 경험담을 나누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행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해볼게요. Travel Agency. 다시 Travel Agenc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ravel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투어를 알아볼게요. 자, 투어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있고, 거기 갔다가 이제 와서 이제 관광하고 순회하고, 그래서 어떤 기간을 두고 딱 이거를 이제 하는 그런 관광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어를 하게 될 때 어디 투어를 한다라고 하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 목적지에서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이드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투어 가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투어 가이드. 네. 한국에서도 이제 투어 가이드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보면 투어는 언제 쓰냐면요. 이럴 때 그 TV에서도 요즘 많이 나오죠. 가성비 갑으로 짠내 투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짠내 트립, 뭐 짠내 트래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감을 약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journey. 자, journey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그러시면 이제 다시 새롭게 이런 말도 있구나 그럼 배우시면 좋겠어요. journey 같은 거는요 조금 더 장거리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journey라는 것은 뭔가 인생의 여정. 그러니까 여정이라는 말로 좀 더 가깝게 다가오는 말이 journey예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 모험 또는 여정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map 여기 자전거 있는 그림부터 볼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 여정이지 뭐. 인생이라는 건 아주 긴 여정이야 라고 할 때요. Life is a journey. Life is a long journe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걔네들은 여행 중에 만났대 라고 할 때 They met on a journey. They met on a journe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긴 여정이라고 할 때 long journey라고 하고요. 자, 또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여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여정, 이거는 이제 문장은 아니죠. 그럴 때 my journey to reach the goal, my journey to reach the goal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약간 그래서 journey와 뭐 trip, travel, tour 이런
감이 약간 다르게 생기셨나요? 예, 그러시라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nversation 한번 볼게요. At the check-in counter 라는 표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at the check-in counter 그러면 여러분의 공항에 가시죠. 공항에 가시면 짐을 무겁게 이렇게 다 이제 비행기 안으로 들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기내 안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짐이 있고 또 우리가 수화물로 붙이는 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그래서 체킹 카운터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거운 가방들 있죠, luggage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화물 칸으로 보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수속을 받는 그거에 바로 체킹 카운터입니다. 자, 에이전트하고 벤하고 대화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Good afternoon. Where are you flying to? New York. May I have your passport, please? Here you go. Are you checking any bags? Just this one, and I have a carry-on. Place your bag on the scale, please. 자, 이 표현이거든요. 좀 아시는 것도 있고 좀 모르시는 것도 있고 제가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은요,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줘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한 문장씩 보실게요. Agent said, "Good afternoon. Where are you flying to?"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후인가 봐요. Good afternoon 인사를 했어요. Where are you flying to? 자, 우리는 보통 어디로 날아가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세요라고 Where are you going인데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거니까 Where are you flying?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디로 날아가세요? 그럼 Where are you flying? 까지 할 것 같은데 어디로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Where are you flying to?까지. 대부분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나 산책 갈 거예요. 또는 나는 I'm planning to go on a trip. 그럼 나는 여행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요? 물어보죠. 어디로요?라는 영어를 어떻게 말할까요? Where to? 어디로? Where? 대부분은 where. 그런데 그 where라는 표현보다 where to? 어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Where는 어디죠? 어디로? Where to?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서 Where are you flying t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체킹 카운터 이렇게 나왔고요. 자, Where ing 그럼 뭐뭐 하려고 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자, 너 어디 가는 중이야?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향하고 있는 중이야? Where are you heading? 왜 head요? head가 왜 그렇게 쓰여요? head는 머리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명사로는 머리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머리가 향하는 곳이 우리가 갈 길을 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head for라는 것은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시는데요? 자, 어디로 가요? Where are you going? 어느 쪽으로 가시는데요? 라고 했을 때 Where are you head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자, Benny, New York. 자, 뉴욕이라고 했습니다. Agent said, May I have your passport, please? May I have your passport, please? 그래서 자, 당신의 여권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볼 수 있을까요? 허락을 구하실 때 여러분 쓸 수 있는 말이 May I?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May I? 한번 May I로 시작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네, May I help you? 자, 그러면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다. 예, 들어가다인데 우리는 go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May I come in? 이라고 합니다. 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May I go in?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May I come i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죠?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그래서 May I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May I have your passport, please? 하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passport가 그러니까 여권, passport 여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자, 근데 passport 그랬어요. 근데 pass는 우리가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말이죠. 왜 port는 뭘까요? port. port는 이게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요, 항구라는 뜻입니다. 항구.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때는 이제 배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를 이렇게 다닐 때는요, 항구를 통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항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항구를 패스하는 어떤 허가증, 이게 passport에서 이 passport가 여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port가 뭐라고요? 네, 항구. 자, 그래서 May I have your passport, please?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Benny, here you go. 이렇게 얘기했어요. Here you go. 가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아니죠. 네, 이 말은요, 뭐예요? 자, here you go. 그러면요, 여기 있어요. 또는 here you are. 여기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여기 뭔가 여기 있어요라는 상태를 얘기하든가 또 건네주는 동작을 의미하든가 이게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똑같은 말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여기 있어요. Here you go. Here you are.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에이전트가 다시 얘기합니다. Are you checking any bags? Are you checking any bags? 예, 이 말은 뭐냐면요, 체킹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화물칸으로 보낼 어떤 짐이 있으세요? 가방 있으세요? 라고 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Do you have any bags to check? Do you have any bags to check? 그래서 여기 수화물칸으로 보낼 짐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How many를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How many bags are you going to checking? 예,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벤이 이제 얘기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Just this one. And I have a carry-on.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수화물에 붙일 짐은 딱 하나예요. Just this one. 이거예요. And I have a carry-on. 나는 근데 carry-on 있어요. 있다는 말이 그게 뭐죠? carry-on. carry는 뭔가 나르다라는 그런 뜻인데, 예, 한번 볼게요. carry-on 같은 경우는요. 자, carry-on 같은 경우는 기내에 들고 가는 가방을 carry-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 단어로 만들어졌는데, 저거는 가방 이름이구나, 기내에 들고 갈 수 있는 가방 이름이구나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arry-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ust this one and a carry one. And I have a carry one. 이렇게 carry on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이전트가 말합니다. Place your bag on a scale, please. Place your bag. your R이 하나 빠졌어요. 좀 고쳐주세요. Place your bag on a scale, please.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place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place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time, 시간. place, 장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time이 place가 장소를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 앞에 보시니까 place 그러면 장소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뭐 해라라는 명령문이거든요. 그래서 명령문에서 이제 딱 이렇게 나오면 얘가 동사라는 뜻이에요. 자, 앞에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Place your bag.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place에는요, 어디에 놓다, 뭐뭇을 두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Where to place a piano in your home. 그러면 이 피아노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이 피아노를 놓을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place가 꼭 장소뿐만 아니라 어디에 놓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lace your bag on a scale 했습니다. 그럼 scale은 뭐지? 어떤 사람의 스케일이 크다. 예,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 참 스케일이 커.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 스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케일의 세 가지 뜻을 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스케일에는요, 규모, 범위가 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스케일이고요. 또 하나는요, 네, 이런 저울이죠.
저울을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꼭 양파 저울 말고도 전자 저울 같은 것도 이거를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요. 자, 물고기의 비늘이죠. 또는 뱀의 비늘, 파충류의 이런 비늘들을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Place your bag on a scale. 그러니까 이거를 저울 위에 가방을 올려놓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Place your bag on a scale.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대화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하고 이제 take turns 해가지고 제가 에이전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man으로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Good afternoon. Where are you flying to? May I have your passport, please? Are you checking any bags? Place your bag on a scale, please. 자, 시간상 제가 반대편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거를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영어를 저 혼자 공부할 때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어학연수 하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벽 보고 거울 속에나 혹은 벽 앞에 나와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거 했지만 Good afternoon. 이 정도는 알겠죠? Where are you flying to? 그래서 마치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막 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는 머릿속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입 밖으로 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같이 해볼게요. Bon voyage. Bon voyage.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 오늘 나 내일 태국 가, 나 내일 캐나다 가, 뭐 굉장히 부럽죠. 굉장히 부럽지만 그래도 좋은 여행 되길 빌어 이런 말로 형식적인 말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 속에 많이 라틴어도 들어있고요, 불어도 들어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bon voyage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 bon이라는 말은 good,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voyage라는 말은 여행이라는 뜻에 또 영어 단어도 있지만 불어로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좋은 여행인데 have a good trip 이런 말을요. 같이 해볼게요. bon voyage. bon voyag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하고 첫 시간을 제가 마쳤는데요.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올게요. 예, 오늘도 즐거운 수업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